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고 만 하루가 지난 봉하마을. 봉하마을엔 세상을 떠난 그를 추모하는 물결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안 믿어졌죠. 믿기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애통했으면 저렇게까지 아프게 저렇게 하고 갔을까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 노래 부르러 꽃잎을 보라 돌보는 사. 정치인으로서 숱한 도전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늘 포기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펼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사와 국회의원, 대통령을 거치고 또 최근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던 그는 고향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상만 하나 세우란 짧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다. 변호사로 10년, 정치인으로서 14년, 대통령으로서 5년. 도전과 좌절이 점철됐던 세월을 보내고 시민으로 돌아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바위에서 몸을 던져 63년 굴곡진 인생 역정을 스스로 끝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4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3.15 부정선거를 앞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승만이란 장문과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주도한다. 노무현의 도전의 삶은 10대부터 시작된 셈이다. 66년 부산상고를 졸업한 그는 고시공부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저도 물론 얼굴 파묻고 울었지만 아니면 본인도 저랑 같이 엎드려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노무현은 잠시 대전지법 판사로 일했지만 곧 변호사 개업을 한다. 상고 출신답게 회계와 재무에 밝아 세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그러나 안락하면서도 평범했던 변호사 노무현의 삶은 1981년 완전히 달라진다. 부산 지역 학생과 제야운동권 인사들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된 불임사건 변호를 우연히 맡게 된 것이다.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이제 요 손등 부위와 무릎, 그다음에 요 발가락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고문받은 피의자를 면회한 이후 그는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지만 그는 삼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언제 그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얼마나 재산이 불었으니 이제 우리하고 한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슴을 들어놓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할 때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쉽고 상식 밖의 말로서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많은 전제 사실을 깔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상식으로 합시다. 신청서가 단 하루의 시간도 느끼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이 결정서가 나와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막힘없는 논리로 청문회장을 사로잡았던 국회의원 노무현은 이후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왜 그의 인생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끝모를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거침없고 막힘없는 정치인 노무현. 바르다고 판단하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 민자당이 창당됐지만 이를 거부하고 야당에 참여한 것이다. 근데 막상 3당 합당이 딱 선언되는 시점에 59명 국회의원 중에서 노무현 의원하고 저 딱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른 선거에서 허삼수 후보와 4년 만에 다시 맞붙지만 크게 패한다. 95년 부산시장 선거에도 나서지만 역시 좌절을 맛봐야 했다.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능력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정직한 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우직한 행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2000년 6월 대전의 한 PC방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무현 지지 모임이 결성된다. 노사모다. 이후 노무현은 힘겨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시절 역시 파란과 곡절로 점철됐다. 지지도 추락으로 후보 사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을 2달이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다. 선거 직전 단일화 파기 등 크고 작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도전과 좌절이 되풀이됐던 인생.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대통령 노무현의 첫 번째 도전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먼저 부딪혔던 곳은 검찰이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열 파괴를 내세우면서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일선 검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돌출 발언이 쏟아졌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후보가 되면서 바로 제공됐다가 이것이 불법 자금은 검찰 개혁으로 시작된 탈권위 사회를 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된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여야 관계 악화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해야 돼요. 아니 사부장님 바짝 좀 들어. 그의 꿈이 좌절되는 듯 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선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일부 잘못이 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각 이유입니다. 이후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 한미 동맹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같은 자주적 태도도 분명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화해 정책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는다.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 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의 또 하나의 도전은 경제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주가지수는 뚜렷한 상승을 보였고 수출은 증가했으며 환율은 안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강력한 투기 억제책도 펼쳤다. 부동산 거품들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의 재임 시절 부동산 값은 급등했다. 전국 곳곳에서 투기 붐이 일었고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의 주택가격 거품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정책의 혼선만 불러오며 재임 중 그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저를 아무도 서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참 저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정책에 잇따른 좌절을 맛보면서도 그가 재임 내내 강조했던 것은 투명한 정부, 깨끗한 정치였다. 이는 그가 늘 강조했던 바른 대통령의 덕목이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를 불문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패가망신 발언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그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특히 지난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노건평 씨에 대한 인사청탁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에게 돈 주면서 청탁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알려지자 남상국 씨는 한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사청탁 등의 부정과 비리를 막겠다는 의미로서 말했겠지만 그의 거침없는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재임 중 그토록 강조했던 친인척 관리에서 처참한 실패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쓰라린 좌절을 겪게 된다.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를 죽음까지 몰고 가게 된다. 지난해 2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 그는 모든 것을 홀월 털어낸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퇴임 뒤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간 첫 대통령. 다른 퇴임 대통령과는 다른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애정과 관심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모여든 지지자와 관광객들로 노무현 대통령 목을 짜더라 해서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고향 땅에서의 노무현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시민운동가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그는 봉하마을 뒷산에 나무를 심으며 고향 사는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정도로 나무 올레다 심고 해야 그래도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말을 하마지.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감나무가 죽은 마을이. 저녁 먹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사라진 밤이면 부인과 고향 마을을 한가로이 걸으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즐겼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뭔가 국가적 원로로서 사회에 대해서 뭐 발언하고 작용하고 그런 시대가 계속 될 거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회의적이고 그냥 빨리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그런 것이 미래에 있어서 오히려 더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텃밭을 가꾸면서 정치인이 아닌 봉하마을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도전과 좌절과 도전이 되풀이됐던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 고사리 쉬 밟지 마세요. 여기 뒤로 가세요. 여보다 생거는 안 돼요.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요만한 거 따도 돼요? 예, 그거 아주 좋은 상태죠. 어머나 내가 하나 밟았다. 아이고 저기 너 여기 또 올라오는데. 봉하마을 주민 노무현은 환경 문제와 친환경 농법에 특히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게 너구리 똥이나 그런 그게 너구리 똥입니까? 이 짐승 똥이야. 원래 먹는 거. 이게 무슨 똥이야, 그지? 너구리나 무슨 그런 너구리 똥입니다. 너구리 똥이지. 주민들과 친환경 오리 농법으로 벼를 키우기도 했던 노무현. 그러나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친인척 비리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생활은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위해 집을 나섰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섯 시간이 넘는 상경길. 노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말을 아꼈다. 왜 국민께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죠. 검찰 수사에 소방법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나서야 봉하마을로 돌아왔고 노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집과에 들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만든 박연차 게이트는 지난해 7월 국세청이 태광 실업을 세무조사하면서 본격화됐다. 국세청 조사는 넉 달 뒤인 지난해 11월 검찰 고발로 이어졌고 검찰은 세종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형 건평 씨가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친구인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혐의다. 진명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직 인정 다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어떻든 뭐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구속됐다. 290억 원대 탈세를 하고 20억 원 뇌물 공유를 한 혐의였다. 정치권 로비했다는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데 로비하셨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리스트에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지할 사안은 아닙니다. 항상 올라갈 것도 염두에 많이 뒀지만 내가 언제 내려갈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고 여의도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거 아니냐. 이제는 노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민주당 서가번 의원과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박연차 리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 정권 인사들도 포함됐다. 배우나 전도사 추북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자, 비켜주세요. 그럼 이거는 어디다 쓰셨어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님께 많은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조사를 받았다. 박연차 회장하고 대질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40년 지기 친구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구속됐다.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한마디 해주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 아니 왜 죄송하신가요? 말씀을 안 해주신 노 전 대통령이 형과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 탓이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서 돈을 받아 사용했고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희 집이라고 하면 그 집사람 아내를 저희 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경상도에서는 꽃 여사님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권영숙 여사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을 향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박연차 전 회장이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 이른다. 좀 어떠신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찰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저 그만 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조사받으신 소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어. 검찰 수사에 불만 없으십니까?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시계 2개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또 딸 정연 씨가 박 회장의 돈 4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 미국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노 전 대통령을 계속 압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화산 7부 능선에서 투신한 시각은 어제 아침 6시 45분. 등산을 하자며 경호관 한 명과 함께 사저를 출발한 지 1시간 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투신 직후 경호관에게 엎여 곧바로 산 아래로 옮겨졌다. 아침 7시 차량을 통해 인근 김해 세영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노 전 대통령에게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의식불명 상태로 도착하셨죠? 의식불명?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부러졌다든 이런 그런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일부 조금 다쳐진 부분에 이렇게 출혈이 조금씩 이렇게 있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외상을 뭐 이렇게 진료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응급소생이 급박한 상황이라서 7시 35분 노 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다시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향했다. 아침 8시 13분 부산대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의 상황은 심각했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자발호흡 역시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상 박동이 없는 상태였으며 두정부의 11cm 정도의 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보는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9시 30분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습니다. 부산대병원 핵심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이 1시간 남짓 이어졌지만 9시 30분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서거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수사를 통해 실체를 가리는 것은 어려워졌다. 어제 오전 대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은 굳은 얼굴로 퇴근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총장님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울증을 해서 이런 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결국 비극을 부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 천신일 회장 등 전 현직 정관기 인사들에 대한 처리는 아직도 검찰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어려운 정치를 하고 가신 분이라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치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이 가신 게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정부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슬픔을 함께했다. 길 좀 열어주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또 충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갑작스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충격스럽고 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어제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매시간 톱뉴스로 전하기 바빴다. A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has apparently taken his own life. No Moo-kien was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ly taking bribes while in office. To the highest office. News reports say his suicide note. He prided himself on being a clean. 이들 해외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과 함께 그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인임을 자부했지만 뇌물 스캔들에 얽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미국 LA 교민 사회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든 때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 때였다. 생각 밖의 일인데 그럴 일이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분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마음도 아프고 그분은 정말 비감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사는 동포들과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도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본 사건이 빨리 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는 물론 나라 밖까지 충격으로 몰아넣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순간만 해도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서울 도심에도 거리 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는 시민들이 집에서 갖고 온 영정과 촛대, 향로로 꾸며졌다. 시민들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돌아가셔서 가신 곳에서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모를 마친 조문객들은 덕수궁 대한문 광장에 남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안타까워했다. 밤사이 일부 조문객들은 분향소를 에워싼 경찰에 병력 철수를 요구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아름다운 시민들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경찰차들을 저렇게 세워서 마지막 가시는 고인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모독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됐다.